모두의 체형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취준생들이 어려워하는 우리나라 기업 직무 정보 알맞게 요리에 먹기 좋게 한 상 차려드리겠습니다. 분석 데스크 시간, 오늘은 마이멘토의 류수환 취업연구소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도 취준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소개를 해주실 것 같은데 그래야죠.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예, 지금 이번 하반기 2023년 하반기 채용이 네. 지금 빠른 곳들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취준생분들 이제 바빠지기 시작하실 텐데요. 예. 우리 금융 쪽 그리고 금융 공기업 쪽 관련해 가지고는 뭐 큰 기업은 아닙니다만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오, 네.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 현재 채용을 진행 중인데 네. 그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고 하면 뭐 서울이라고 하는 말 빼고 나면 네. 그냥 신용보증재단이라고 하는 말이 남지 않습니까? 네. 이 신용보증재단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면 뭐 한 번씩은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또 조금 비슷하게 신용보증기금이라고 하는 곳도 들어보셨을 거란 예.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또 전체적으로 서울이 아니라 그냥 신용보증재단이라고 하는 이 재단들은 어떤 곳인지 그리고 또 신용보증기금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그런 면들을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용보증기금은 좀 익숙하기도 하고 이전에 뱅쌤 나오셔가지고 설명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 생소한 느낌이 있거든요. 예.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한데 차차 알아가 보도록 하고요. 예. 먼저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뭐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는 이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이렇게 자치시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각 도에 이르기까지요. 이 지방자치제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지방정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방송에 지방정부라고 혹시 표현을 쓰면 그건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 신용보증기금 이외에 신용보증재단이라고 하는 곳은 네. 우리나라의 이 지방자치단체들, 그러니까 그 지방정부들입니다. 예. 서울이면 서울, 뭐 경기도면 경기도, 인천이면 인천, 이렇게 특별시, 광역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지방자치단체들에서 기금을 모아서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각 지역,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에게 자금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네. 서민 경제, 그다음 중소기업 경제를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지방 차원에서의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총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네. 각 도가 있고 그다음에 광역시, 특별시, 자치시에 네. 이르기까지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서울특별시겠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곳이. 그래서 지금 채용하고 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에서 이제 기금을 모아서 만든 신용보증재단이라는 의미고 경기도에 가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전국에 우리나라에는 17개 신용보증재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하. 이런 것들이 신용보증재단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특별시, 광역시, 도 해가지고 총 17개의 신용보증재단이 지역별로 있고 맞습니다. 그 가운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우리가 알아보는 걸까요, 맞습니다. 쌤? 예. 그러면 이제 신용보증재단이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고 방금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예. 어떤 역할, 일들이 하고 있는지 개괄적으로 좀 더 알고 싶어요. 예, 신용보증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네. 가장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가 네. 그 중소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보증을 서주는 일인데요. 보증을 서준다고요? 예, 보증을 서주는 일인데 이게 이제 어떤 프로세스로 돌아가는지 가장 대표적인 일만 제가 한번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A라는 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있다. 근데 이제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분이 네. A라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아무거나 좋습니다. 근데 이제 돈이 필요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이제 은행으로 갑니다. 네. 은행으로 가서 대출 좀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라고 하는 이 문의를 먼저 하게 되겠죠. 달라고 하죠. 예. 근데 이제 은행에서는 뭐 여차해서 돈을 빌려줄 수 없는 건 아니지만 혹시 담보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제 담보를 요구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중소기업들이나 소상공인 분들이 담보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 담보가 없는 뭐 아파트든 공장이든 토지든 뭐 부동산이건 이런 담보가 없는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네. 그래서 담보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그럼 은행에서는 이제 중소기업 지원 이제 신청하신 중소기업의 상황을 보니 지금 저희가 담보 없이 대출을 드리기는 어렵고 만약에 꼭 대출이 필요하면 신용보증기금이나 또는 신용보증재단을 한번 방문해서
보증서라도 발급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제 은행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A라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분이 이제 신용보증재단을 찾아갔다고 해보죠. 그래서 여차차 지금 은행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던 내용을 여차차 설명을 하니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네. 아 그럼 저희가 보증서를 발급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보증료는 내도록 뭐 내시면 보증료만 기간에 따른 보증료만 내시면 네. 저희가 보증서를 발급해 드릴 테니 이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이 보증서가 은행에서는 담보의 역할을 하게 되고 네. 이렇게 이제 그 담보가 없거나 담보가 미약한 또는 담보가 부족한 이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분들에게 네. 신용으로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이라고 하는 이 신용이라는 두 글자가 들어가는 거죠. 예. 이 신용으로 보증서를 발급해 드려서 이분들이 자금을 융통하기 좀 수월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공기업, 지방정부에서의 공기업이 신용보증재단이고 아, 예. 우리 서울시에서 만든 게 서울신용보증재단. 오. 이렇게 이제 업무가 돌아가는 이 업무가 보증서를 발급하는 업무인데 이 업무가 가장 주된 업무입니다. 아, 담보가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신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담보를 제공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예, 보증을 서준다고 예, 예. 생각하면 되는 예, 거니까. 그럼 이 보증서가 은행에서 담보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보증료를 내기만 하면 이제 소상공인들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예. 은행에서 돈을 예, 빌릴 예. 수 있도록 예. 재단에서 도움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소상공인도 되는 거예요? 소상공인이십니까? 예, 저 개인 사업자가 이제 예, 그럼 저도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예요? 가능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가능합니다. 돈이 필요하시면 가십시오. 아, 근데 보증료가 좀 예. 많은가 싶기도 하고 많을까 싶기도 한데요. 예. 그래서 이 소상공인 분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니까 담보가 없어서 대출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신용보증재단에 가 보니까 예. 서울이건 부산이건 예. 그 신용보증재단에 가 보니까 보증료를 내라고 합니다. 오. 그래서 보증료가 이제 부과된다고 하니 보증료는 얼마입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예. 이제 보증 금액 예를 들어서 1억을 대출 받는다 그러면 연 한 1%에서 3% 사이. 아. 연 1%에서 3% 평균 한 2%라고 해보죠. 예. 그러면 이제 그 1억에 2%면 200만 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연간 2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럼 한 달에 한 17만 원, 16만 원 이렇게 낼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어쨌거나 이분 이제 돈을 빌리려고 하는 분에게는 보증료가 2%라는 게 이제 부담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 보증서를 들고 은행에 가 보니까 다시 대출 이자를 또 내야 됩니다. 아, 보증서 담보로. 그렇네요. 그래서 이분의 입장에서는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네. 이자 부담, 한쪽에는 보증료를 내야 되고 한쪽에는 대출 이자를 내야 되는 이 부담이 있긴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조금 비싼 그 비용 부담을 감수하고 대출을 네. 받을 것이고 아. 이 이제 보증료와 대출 이자를 합한 이 비용 부담이 좀 과합니다라고 예. 이렇게 생각이 되면 뭐 금액을 줄이든지 아니면 뭐 대출을 또 다른 방법으로 알아보든지 이런 이제 루트를 이제 다시 찾아 나서시겠죠. 네. 그럼 만약에 이 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을 해줬는데 은행이 담보로 이제 빌려줬어요. 예. 그렇다면 이제 은행은 만약에 돈을 못 받을 경우에는 이 재단한테 가가지고 돈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맞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이제 그 대출 보증서, 그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 보증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은행에 가서 그걸 담보로 해서 보증서를 담보로 해서 이제 보증서 금액에 적힌 금액 범위 예. 내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네. 근데 이 최근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사태도 이제 겪었지만 예. 그 중소기업들이나 소상공인분들이 모두 다 그 성공하는 어떤 매출이나 영업에 성공하는 비즈니스에 성공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는 이제 그 만기가 되어서 이 소상공인 분이다 그러면 만기가 되어서 대출 갚을 때가 됐습니다. 대출 갚아주시죠라고 하니까 소상공인 분이 우리 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우리 뭐 부도가 나거나 망했습니다. 예. 도저히 돈을 갚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떡하죠? 라는 이런 사태가 오면 네. 이제 은행에서는 그러면 이 대출 나갔던 담보가 뭐였지라고 찾아보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이제 발급해 주셨던 이 보증서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서울 신용보증재단이건 부산이건 간에 예.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이제 연락을 하죠. 예. 그 1년 전에 귀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 주셨던 보증서를 발급해 주셨던 땡땡 소상공인 분이 지금 망했습니다. 현재 이런 상태니 예. 보증서 발급을 해 주신 귀재단에서 대신
갚아주십시오. 아이고. 라고 이렇게 이제 그 은행에서는 이제 그 보증재단을 상대로 네. 채무 청구를 하죠. 채권 청구. 아. 그래서 이제 보증재단에서는 1년 전에 이제 대신 그 보증서를 발급해 줬으니까 1년 전에 보증서 발급해 준 그걸 근거로 해서 만약에 이 소상공인이 망했을 때 또는 대출 상환을 정상적으로 못할 때 이제 은행에 대신 돈을 갚아줘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우리 법률 용어, 금융 법률 용어로 네. 대위 변제라고 대위 변제. 대위 변제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네. 이제 은행에서는 대위 변제를 그 신용보증재단에 청구한다라고 하고 그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은행에다가 대위 변제를 해준다라고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네. 이제 대위 변제를 해주면 이제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다시 이제 그 원래 채무자 그러니까 그 망했다고 하는 소상공인 분이죠. 이분에게 어떻게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다시 채권을 또 청구합니다. 이제 결국 이제 신용보증재단에서 손해를 봤으니까요. 예, 거기서 끝이 아니었군요. 아니죠. 예. 망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예, 끝까지 예. 채권을 예. 최대한 이제 채권을 받아내야 되겠죠. 이 신용보증재단도 결국 국민들의 세금이니까 네. 그 결국 이제 이 A라고 하는 소상공인 분에게 그 채권을 이제 다시 청구를 해서 최대한 이제 받아내야 되는데 이 받아내는 이 청구하는 이 채권을 구상권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법률 용어, 금융 법률 용어로는 예. 그런 표현을 씁니다. 사실 이 담보라고 하는 게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공장이나 뭐 집이나 부동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을 해주는 어떤 보증서. 그냥 신용 예. 보증서잖아요. 예. 눈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긴 하겠지만 보입니다. 이게 그 예. 어떤 현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부동산이나. 예, 예, 예. 그러면은 은행에서 그냥 담보 없이 빌려줄 수는 없는 거예요, 쌤? 담보 없이 그냥 빌려줄 수는 없냐? 예. 아주 좋은 질문이죠. 신용만 믿고 신용 그렇죠. 있습니다 하면서. 그 예. A라는 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분이 그냥 처음에 이제 은행에 왔을 때 예. 그냥 대출 1억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은행에서는 담보 있습니까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담보가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도 그냥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수만 있으면 예. 참 좋은데요. 예. 참 좋은데 은행에서도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구상권도 이제 나중에 그 사람한테 청구하면 되잖아요. 은행이 직접. 예, 그게 되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 구상권을 청구를 해서 그게 반드시 채권을 회수한다라고 하는 이런 보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신용으로 대출을 해줄 수만 있으면 참 좋은데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이 기본 재원 돈, 이 돈이 어떤 돈인가 하면 은행에 이제 뭐 자산가들이 그 자본을 만들어 놓은 이런 돈이 아니라 국민들이 예금을 해놓은 돈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국민들의 예금을 그 소위 그 어렵게 벌어서 이제 은행에 예금을 해놓은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분들에게 네.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아하. 이렇게 아무렇게나 너무 쉽게 이렇게 예. 신용으로 대출을 해줄 수는 없고 은행에서는 최소한의 어떤 검증 과정, 그 신용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지 네. 그런 거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그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나 기업들에 대해서 신용 대출을 하는데 은행에서도 참 이거를 신용 대출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국민적인 바람도 있고 그 은행들은 또 은행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또 비율들이 있습니다. 뭐 네. BIS 비율이라든가 뭐 BIS 자기자본 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뭐 우리 은행권 금융권 취준해 보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테지만 네. 뭐 위험 가중 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 이런 비율을 BIS 자기자본 비율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런 비율을 맞춰야 되고 이런 규제나 이런 걸 맞춰가면서 이제 대출을 해준다 그러면 무작정 신용 대출을 많이 늘려가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무작정 이게 신용 대출을 늘릴 수가 없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예. 그렇다면 은행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이 신용이 있다, 빌려줘도 된다, 안 된다를 판단을 하는 걸까요, 예. 쌤? 저도 이제 은행에서 근무할 때 네. 이런 업무를 하는 쪽이 이제 은행에서는 기업금융 업무라고 하는데요. 네. 저도 기업금융 업무를 실제로 임사부에 들어가기 전에 기업금융 업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크게 이제 대출을 기업이나 소상공인 분들에게 대출을 해준다 그러면 예. 신용 대출이라고 하는 게 있고 담보 대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담보 대출은 아까 우리 MC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동산이라든가 예. 뭐 토지라든가 뭐 아파트라든가 뭐 이런 그 눈에 보이는 이런 그 담보물들이 있고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듯한 담보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담보의 가치가 있는 그런 담보가 어떤 게 있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보증서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예금을 담보로 한다. 라고 하면 내가 예금을 가입한 게 있는데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 얼마든지 담보로서의 가치는 있단 말이죠. 네. 이렇게 이런 담보들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대출을 담보대출이라고 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담보 없이 그냥 순수하게 상환 능력이 있겠다라는 이 그 판단하에
그냥 담보 없이 대출을 해주는 대출을 이 신용대출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은행에서 이 신용대출을 하거나 담보대출을 하거나 대출하는 업무 자체가 은행에서는 아주 심사숙고해야 되는 깊이 심사숙고해야 되는 그런 업무이기도 하고 네. 특히 이 신용대출을 이제 취급할 때는 이제 대출을 받으러 오시는 분이 있겠죠. 네. 그 기업 중소기업이다 그러면 그분의 매출액은 얼마인지 또 이 업을 영위한 지가 몇 년째 된 건지 시장에서 이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지 네. 이 제품의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오. 직원들 숫자는 어느 정도인지 이 회사의 기업의 어떤 비용 규모는 어떤지 비용 규모가 다른 경쟁 기업들에 비해서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 와, 정말 많은 걸 보네요. 이런 걸 다 봐야 됩니다. 이야. 그래서 이런 걸 다 보면서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많은 것들을 보면서 신용대출을 엄격하게 심사숙고해서 심사해서 그래도 이 기업 정도라면 나중에 그냥 영업 능력으로 나중에 상환할 능력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 네. 신용대출도 얼마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 중소기업에다가 신용대출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신용보증기금도 있었어요. 선생님. 예. 재단과 기금 두 글자 차이인데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오늘 처음에 이제 서울신용보증재단부터 이제 오늘 이야기가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고 하는 곳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나 소상공인에게 자금의 융통을 지원해주는 그런 어떤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을 오. 신용보증재단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면 예. 신용보증기금은 지방정부가 아니고 중앙정부입니다. 중앙정부는 우리 이제 그 국가를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은 우리나라에 한 곳밖에 없고 이제 대신 지점이 전국에 여러 개가 있는 거고요. 네. 신용보증재단은 아까도 말했지만 17개 신용보증재단이 있다 그랬습니다. 지역별로. 그럼 무조건 재단 앞에는 서울 신용보증재단, 뭐 인천 신용보증재단 이런 식으로 좀 앞에 지역이 붙겠네요. 박수입니다. 아. 정답입니다. 근데 신용보증기금은 그냥 신용보증기금이라고만 합니다. 중앙에서 관리하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 신용보증기금은 중앙정부 중에서도 우리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예. 전국에 있는 신용보증재단은 17개, 서울 신용보증재단, 부산 신용보증재단, 제주 신용보증재단까지 다 17개 신용보증재단이 각 지방정부 산하로 네.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하는 업무가 비슷합니다. 네. 그 중소기업들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그 보증서 발급하는 게. 근데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중소기업들이나 소상공인에 대해서 금융적인 이렇게 지원해주는 이런 네. 제도가 되게 촘촘하다라고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쌤, 제가 들어본 이름 중에서 기술보증기금이라는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비슷하게 기술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보증을? 맞습니다. 그 기술보증기금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예. 과거에는 신용보증기금이라고 하는 중앙공기업, 그다음에 기술보증기금이라고 하는 중앙공기업 이 두 개가 같이 합쳐져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분리가 돼가지고 예. 신용보증기금이 따로 있고 기술보증기금이 따로 있고 따로 있는데 네.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나 뭐 신생 창업하는 기업이나 또는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도 네. 좀 기술력을 갖고 있다. 내가 남다른 우리 경쟁업종 중에서도 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이런 기업이다라고 하는 이런 곳들은 이런 중소기업들은 신용보증기금을 찾아가셔도 되고요. 예. 신용보증재단을 찾아가셔도 되고 와. 기술보증기금을 찾아가셔도 됩니다. 기술이 담보가 될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런 기술력을 담보로 해서 보증서를 발급해 줘서 네. 또 이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주는 국가 차원,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공기업을 기술보증기금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금융 공기업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예.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 또 여러 가지를 도맡아서 한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지금 채용 공고가 열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 재단을 지원할 때 꼭 서울 사람만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전국에 있는 아무나 지원하실 수가 있고, 예. 근데 이제 각 신용보증재단들이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용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예. 우리 그 금융공기업 쪽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그래도 가치가 있냐면 네. 그래도 금융적인 측면에서 공익적인 기능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가치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치관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좋은 네. 금융공기업이고
네. 전국에 있는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지금 이제 채용 공고가 떴으면 나머지 신용보증재단들도 채용 규모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예. 그 지역별로 이제 채용이 뜰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금융공기업 관련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마이멘토의 류수환 취업연구소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